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어제도 서울시장 후보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 간의 토론을 보니까 뭐 그냥 온통 생태탕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생태탕이 과연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을 흔들고 있을까요? 제가 어제 점검해보니 라는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상황을 보면 4월 1일부터 조사는 해도 발표를 못합니다.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판을 흔들고 있는지 어떻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 이런 데에 민감한 사람들 내지는 그런 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제가 취재해봤더니 큰 판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 꽤 높은 투표율을 보였죠. 자, 그런데 이게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 문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생태탕 문제를 가지고 여권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상당히 판을 흔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생태탕은 큰 변수가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거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생태탕 문제는요, 본질이 아닙니다. 원래 민주당에서 오세훈 후보를 공격할 때 셀프 보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그럴 때 자기 처가 땅을 내곡동에 있었는데 이 처가 땅을 보상지구 내에 포함시켜서 자기 스스로 그 보상을 하도록 했다. 그게 36억 5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36억 5천만 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이 국민 정서 내지는 서울 시민의 정서를 자극해서 오세훈 후보한테 불리한 그런 효과를 보일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이 옛날부터 상속받은 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진짜 돈을 벌려고 했으면 자기 처가 땅이 있는 데를 살짝 비껴서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지정했다면 이게 대박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포함됐단 말이죠. 포함되면 손해입니다, 오히려.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랬죠. 보상지구 내에 땅을 사는 사람은 바보다. 무슨 얘기냐면 보상할 때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고요. 일반 땅을 사고 팔 때는 시가로 하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이 시가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로 사서 감정가격으로 보상받는 거 바보짓이죠. 손해를 자초하는 일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셀프 보상 의혹이 서울 시민들한테 먹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셀프 보상을 얘기를 하다가 오세훈 후보가 나 그거 모른다, 처가 땅이기 때문에 라고 한 부분을 딱 걸고 들어가서 자, 이제 그게 거짓말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측량 얘기가 나오고 생태탕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 문제가 아니다. 이게 만약에 과거 김대엽도 사기였지만 김대엽 사건처럼 그래도 적어도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 신검 이런 걸 속이고 군대를 안 갔다 이런 식의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했다면 설령 그게 사실이 아니라도, 왜냐하면 사실 여부가 판명되는 건 한참 뒤의 얘기니까 아니라도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은 셀프 보상을 해서 오세훈 장시 서울시장이 개입해서 더 비싼 보상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또는 내부 개발 정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아니냐인데, 미공개 개발 정보를 설령 이용했다 쳐도, 이용한 것도 지금 불투명하고 이용했다 쳐도 손해를 봤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시가보다 감정가가 낮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 오히려 미담 아니냐? 응? 자기 처가 땅을 해서 실제 시가보다 싸게 받았으니까, 싸게 보상받았으니까 미담 아니. 이렇게 되니까 전혀 안 먹히니까 이제 그 곁가지인 거짓말 논란도 지금 아직 확인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게 그중에 파생이 생태탕이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왜 이게 또 먹히지 않느냐? 우선 생태탕집 주인과 그 주인집 아들, 이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만, 자, 처음에 생태탕집 주인이 일요시사라고 하는 데에서 거기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오세훈 후보인지 아닌지. 내가 주방에서 일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기억나느냐? 라고 녹음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나흘 뒤에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기억난다. 그러면서 오세훈이 뭐 면바지를 입었던 것 같고 뭐 키가 크고 뭐 선글라스를 쓰고 뭐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흘 전에는 이게 16년 전 일입니다. 2005년이니까 16년 전 일이 기억이 안 나다가 나흘 뒤에 어떻게 기억이 났을까요? 하는 부분. 그러더니 그게 어떻게 말을 바꿨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그때는요 뭐 기자들이 자꾸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내가 우리 아들하고 딸 뭐 그 어떤 신변상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봐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신변상에 문제가 없을까요? 신변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다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신변상의 문제는 나흘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바꿨을까요? 뭐 여권 패널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뭐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엄청나게 설득을 했다던데 그게 설득이 아니고 혹시 말을 맞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당시 생태탕집 주인이 말을 바꿨으니까 바꾸면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거 하나. 보니까 또 그 아들도 말을 바꿨더군요. 아들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2번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뭐 상세하게 뭐 신발이 페라가 뭐 로퍼가 어떻고 내 거랑 같아서 어쩌고 뭐 하얀색 위아래를 입었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니까 또 TV조선하고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중앙일보하고도 인터뷰를 했더군요. 거기에서 보니까 2005년 6월 당시에 자기는 오세훈 후보인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최근에 보니까 오세훈 후보 얘기가 나오고 어쩌고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게 오세훈이 맞다고 하더라.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또 말을 바꾼 게 되는 건데 여기서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16년 전에 오세훈 후보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그런데 지금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얘기한 거는 신발, 선글라스, 뭐 바지 색깔, 키, 뭐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6년 전에 오세훈인지도 몰랐는데 그 기억이 지금까지 난다? 아니 기억이 난다는 건 아니죠. 어머니한테 들었다? 그런데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오세훈인지는 그 당시에 몰랐는데 오세훈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기억난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우선 마치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는 16년 전의 일을 본인이 상세히 기억하는 것처럼 직접 봐서 기억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어제 중앙일보와 TV조선이 인터뷰를 하니까 거기서는 그 당시에는 오세훈인지 몰랐고요. 최근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알았어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말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그럼 결국 어머니하고 김어준 뉴스공장 거기만 말을 맞추면 이 아들은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락가락 했던 것 이런 것 때문에 본질도 아닌데다가 이런 것 때문에 신뢰도가 반감됐다. 그러니까 설령 그렇다 쳐도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뭐 생태탕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 뭐 무슨 생태탕집 주인이라는 할머니하고 지금 나이 뭐 49살인가 된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16년 전의 기억을 뭐 아주 뭐 무슨 신발을 무슨 상표까지 신발이요 흔히 얘기해서 그 상표까지 그렇게 관심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안 먹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왜 이게 판을 흔들지 못하느냐. 생태탕집 주인 얘기가 다 맞다고 쳐도 본질하고는 어긋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껏해야 그것이 다 맞는다고 쳐도 오세훈 후보가 기억이 불충분했다. 내지는 그냥 그거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잠시 거짓말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갈 일입니다. 이게 무슨 셀프 보상이나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처가 땅을 보상을 훨씬 많이 받게 했다. 이거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그래 생태탕집 주인하고 그 아들 주장이 다 맞는다고 쳐도 뭐 그냥 오세훈이 제대로 기억 못했던 거 그거 하나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여기에서 또 하나 떠오르는 부분 이재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게 뭐냐면 경기도지사 선거 때 TV 토론회 가면서 김영환 국민의당 후보죠, 당시. 응? 자, 친형 강제 입원하려고 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잘라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혐의, 무죄입니다. 무죄.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그런 것 TV 토론 같은 데 나와서 상대방이 공격하는 걸 딱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 좀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죠, 지금 오세훈 후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뭐 이재명은 거짓말 해도 되고 오세훈은 거짓말하면 안 돼?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서 지금 판을 흔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부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바로 민주당의 전과가 너무 화려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김대업, 윤지호 등등, 뭐 윤미향 거짓말, 거기다가 손혜원 거짓말, 너무나 화려한 겁니다. 다 법정에 가서 정경심 거짓말, 조국 거짓말, 조국의 조적조라는 거, 이것까지 합쳐서 많은 유권자들은 내로남불 그러면 민주당이 연상된다. 그거 뭐 중앙선관위에서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말 쓰지 마라. 왜? 민주당이 연상되니까. 어제는 또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거 정말 내로남불 하면 민주당이 연상됩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더군요. 중앙선관위에서. 연상된대요. 요새 내로남불은 민주당이다 이거예요. 글쎄, 제가 보기엔 내로남불, 그럼 국민의힘도 내로남불 많거든요. 어차피 여야가 바뀌면 다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 사람들은 내로남불 그러면 민주당이 연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공인받았으니까 뭐 민주당은 내로남불당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국가기관에서 공인한 거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겠네. 이렇게 되니까 이 전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김대엽, 제2김대엽, 제2윤지호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그래, 그 말 맞거든요. 김대엽 때도 의인으로 추켜 세웠고 윤지호 때도 의인으로 추켜 세웠고 지금 생태탕 집주인이 다시 또 의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그러면서 심지어는 민주주의를 지켜온 의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왔답니다. 글쎄요, 뭐 생태탕 집주인이 조금 있으면 민주화 유공자 무슨 뭐 포상하겠네요. 확인도 안 된 사실을 가지고 의인 얘기하니까 과거에 김대엽, 윤지호를 다시 또 소환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대엽, 윤지호는 이미 판명이 다 끝났는데 이거는 아직 판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태탕집. 근데 벌써부터 이러니까 과거와 기시감이라고 하죠. 판박입니다. 판박이.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민이 믿지 않게 됐다. 이거는 믿지 않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 주장하면요, 김대엽, 윤지호만 계속 부각되는 이런 사태 때문에 이게 판을 흔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자, 지금 민주당에 대한 반발이 단순히 박영선 후보 개인에 대한 반발일까요? 아니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반발일까요? 아니면 LH 투기 의혹에 대한 부동산 민심의 반발일까요? 다 합쳐져 있죠, 물론. 다 합쳐져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LH 투기 의혹에 대한 부동산 부글부글 끓고 부동산 민심은 25번씩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효과가 없고 공시가 이번에 폭등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된 결과입니다. 자, 이 누적된 민심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지금 뭐 오세훈 후보가 뭐 생태탕 먹었다 안 먹었다 그거 거짓말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먹혀들까요? 저는 먹혀들지 않는다고 보고, 왜 제가 않는다고 보느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지금 판을 흔드는 변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판에 계속해서 어제 TV토론도 그랬지만 생태탕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생태탕 문제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지금 별로 변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이 일부 결집하는 흔적, 그러나 그게 판을 흔들 정도가 못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막판에 이 생태탕 문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박영선 후보 뭐 답답하겠죠. 그러나 어제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후보 안 내기로 했던 정당에서 지금 후보를 낸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서울 시민들한테는 팍팍 와닿는다. 안 내기로 했던 정당,
성추행 같은 중대한 비리, 그게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형 부정부패 등 중대한 비리가 있을 경우 등 중대한 비리. 성 문제는 중대한 비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후보를 안 내기로 돼 있었는데 그 당원을 바꿔서 후보를 낸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오히려 유권자들한테도 팍팍 꽂힌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서울에서 또는 부산에서 심판을 받는 거는요, 누적된 민심 위반의 결과지, 이게 무슨 뭐 단 한두 가지의 무슨 팩트의 문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생태탕 하나로 이걸 뒤집겠다는 얘기는 희석시키겠다. 이거는 당초부터 이 사람들이 어불성설의 주장, 그야말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게 지금 유권자들한테 별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